안녕하세요. 자, 조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시죠? 네. 시험이 이제 사실상 하루 남았는데요. 오늘은 좀 편히 주무시기는 좀 힘드실 수 있지 않을까 긴장을 해서. 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그냥 해야죠, 뭐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그냥 쟁점들 보면서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그만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릴렉스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협업, 촉진과 관련해서 행정협업 개념과 대상 업무, 협업 과제, 추가 발굴에 관한 약속을 하시오. 제가 다 이렇게 목차를 적어 놨잖아요. 그래서 목차 보면서 그냥 떠올리는 연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행정협업 개념과 대상 업무죠. 개념, 행정협업 개념이요. 행정협업의 개념은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누구랑 다른 행정기관과 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 해당 행정기관 상호 간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을 말하죠. 대상 업무요.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자, 대상 업무. 행정협업 대상 업무요.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죠. 둘째, 다른 행정기관의 자,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세 번째,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이죠. 그런 업무. 그 다음, 자,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자, 행정정보 시스템. 업무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 간 협의, 동의 및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죠.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나 동의나 의견 조회 등 다섯 가지요. 다른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그 다음 행정기관과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 협의, 동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자, 행정협업과 추가 발굴 노력해야죠. 추가 발굴.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당연히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 과제 외의 행정협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죠. 자, 수요조사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행정협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자,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협업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항에 관련돼야 되죠. 일단 조사 대상이죠. 수요 등의 조사, 수요 대상.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이죠. 다음,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이요. 다음,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다음,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에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는 행정협업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회, 그죠? 조사 의뢰죠. 과제 관련 학회 등 조사 의뢰.
이거는 이제 조사의 전문성, 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민간기업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대상이 수요, 행정협회 수요 등의 조사죠. 그때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겁니다. 조사 대상, 그 행정협업, 자 협업, 자 수요 등 조사예요. 네 가지. 그죠? 다시 보면은 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 다음 행정기관 협력을 통해서 비용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서 이견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 밖에 행정기관과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관련 행정기관 간 협의 확정이죠.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죠. 그 다음 확정된 그 행정협업과제를요,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 관리합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 관인 이거 넘어가죠. 업무관리 시스템, 과제, 개념, 과제의 분류, 과제 분류 체계죠. 단위과제, 관리과제. 일단 업무관리 시스템 관련해서요, 그 과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과제는 뭡니까? 과제란 자 조직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최소 단위죠. 의미합니다. 일의 최소 단위. 과제의 분류예요. 그럼 크게 여러분, 크게 조직이 수행하는 일 단위인 기능별 분류와 기간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다제 등 목적별 분류 및 조직별 분류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 기능별 분류예요. 그 다음에 목적별이요. 그 다음에 그 조직별 나눌 수 있죠. 우선 기능별 분류는 레벨을 6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정책 분야, 그 다음에 정책 영역, 그 다음에 대기능, 그 다음에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목적별 분류는요, 자 기간의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이를 자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성과 목표, 관리 과제 등을 구성하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임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 과제 4단계 레벨이죠. 조직별 분류예요. 자 조직별 분류는 자 사용자가 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직도를 근간으로 자 기능별 분류 체계의 단위 과제와 목적별 분류 체계의 관리 과제가 연결된 상태. 다시요. 일단 조직도를 근간으로 해서 기능별 분류 체계의 단위 과제와 목적별 분류 체계인 관리 과제가 서로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조직별 분류입니다. 기능별 분류의 단위 과제와 목적별 분류인 관리 과제가 연결된 상태. 자, 그래서요, 단위 과제와 관리 과제요. 그래서 단위 과제에 대한 개념과 관리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단위 과제라고 하는 건요, 개념부터 보면 단위 과제는요, 자 직제를 근거로 부선의 구체화된 업무 실적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다시 단위 과제란 직제를 근거로 부선의
구체화된 업무 실적을 관리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최소 업무 단위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집행, 평가 등 일련의 업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단위죠. 이에서 유형은 네 가지 유형인데요. 기관 고유, 그 다음에 유사기관 공통, 각 부처 공통, 과 단위 공통. 네 가지 유형으로 관리합니다. 다시 단위 과제란 직제를 근거로 부서 내 구체화된 업무 실적으로 관리하는 단위. 부서 내 구체화된 업무 실적으로 관리하는 단위죠. 그래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최소 업무 단위로 그래서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 일련의 업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관리 과제는요. 각 부처의 연도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두 업무 보고, 성과 관리, 전략 목표, 정책 품질 등을 관리하는 단위죠. 각 부처의 연도별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두 업무 보고, 성과 관리, 전략 목표, 정책 품질 등을 관리하는 단위를 관리 과제라고 합니다. 이 정도 쓰면 되고요. 공동기한, 여러분 공동기한. 공동기한만 보면요. 공동기한이라 하는 것은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명의로 시행하기 위해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동명의로 시행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공동기한이라고 하죠. 자, 작성 시행 방법이요. 공동기한의 문서는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하죠. 그래서 먼저 그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관계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근데 관계 기관이 두 개의 기관인 경우 결재를 나누어서 주관 기관의 자체 결재 절차를 마친 후에 관계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관계 기관이 3개 이상이다. 별지 이용하죠. 별지에 기한 용지 결재란에 준하여 필요한 수만큼 결재란을 만들어서 첨부하고 그곳에 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공동기한 문서는요. 해당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 기관의 문서, 주관하는 주무행정기관의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죠. 그리고 그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등, 그죠? 그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 문서 처리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 공동기한문의 발신명의 표시요. 공동기한문의 발신명의 표시. 해당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메뉴에 표시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를 그 밑에 표시합니다. 근데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동일지기일 때는요. 정부조직법 순위죠. 부처청 순위에 따라서 표시하고요. 동일직급이 아닌 때는 상해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부터 표시합니다. 상해직급 행정기관 장 명의부터 표시해요. 당연한 거죠. 서식 승인이요. 자, 이거는 글쎄요. 서식 승인. 일단 승인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죠. 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지정하는 서식을 승인을 하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지정하는 서식.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뭘 승인하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훈련,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이죠. 자체심사야,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의해 제정하는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 설계 일반 원칙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합니다. 자체심사. 다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개정하는 서식을 말하고요.
승인 신청이에요. 승인 신청서 제출이죠. 서식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작은 입법 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시 승인 신청서 제출이요. 서식 승인, 자 신청서 제출. 자 서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작은요 입법 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합니다. 됐죠? 승인 서식의 통보요.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할 때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 안을 첨부해서 문서로 승인 신청기관에 통보합니다. 문서로. 됐죠? 문서의 필요성.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지. 여러분 문서의 필요성. 근데 막상 당황해서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서가 왜 필요하지? 일단 문서 필요성 보십시오. 문서 필요성. 일단 필요성 목차 한번 쭉 써보세요. 문서의 기능, 자 의사의 기록, 구체화, 의사의 전달 기능, 보존 기능, 의사 전달, 보존, 자료 제공, 업무 연결 조정이죠. 그럼 자 문서의 필요성 먼저 검토해보면요. 일단 왜 필요할까요? 첫째, 내용이 복잡하죠? 내용이 복잡한 경우 필요하겠죠? 구두로만 해서 안 되니까 뭔가 복잡한 건 적어야죠. 그 다음 업무 처리에 대한 자 의사소통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는 불충분한 경우 적어야죠. 문서를 만들어 문서화해야죠. 그 다음 표시 내용을 뭘로? 증거로 남겨야 할 경우 당연히 문서로 해야죠. 업무 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문서가 필요하죠. 다음 업무 처리 결과를 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연히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 기능이요. 자 의사 기록을 구체화하죠. 자 문서의 기하에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의사 전달이요. 의사를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으로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고요. 보존, 문서로서 전달된 의사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역사 자료로서 가치를 갖습니다. 시간적 확산 기능, 자료 제공, 뭐죠? 증거 자료로 제공되어 행정활동 지원 촉진시키고요. 업무를 연결 조정합니다. 자, 문서 기한, 결제, 협조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조직 내외의 업무 처리 및 정보 수단이 이루어지게끔 하죠. 그래서 업무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서 구성 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문, 본문, 결문. 결문에 여러분 자 기한자, 검토자, 기검, 그 다음에 협조자, 그 다음에 결재권자 쓰죠. 기검, 결, 협조자, 그 다음에 시행, 접수, 그죠? 처리가명, 접수 1년 번호, 접수일, 그 다음에 우편 번호, 그죠?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공개 구분 마지막 쓰고요. 전화번호, 팩스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기한문입니다. 기한문. 검토 잘 보시죠? 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민원 실무 심의 및 민원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죠? 요것만 정리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죠?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이요. 자, 그러면은 민원 1회 방문제 즉 개념부터 써야겠죠? 개념. 실무 심의 여러분 목차 먼저 볼게요. 설치, 위원장, 위원, 민원 실무 심의 운영.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죠?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할 수 있고요.
현지 확인조사, 합동조사, 현지 확인조사 등 합동조사 실시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요. 자, 심의 생략,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하는 복합 민원의 경우죠. 그때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실무심의 심의 생략할 수 있죠. 바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뭐죠? 그죠?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죠. 그죠? 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관한 해소 방지죠. 해소 방지 대책.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죠. 그 다음에 민원처리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민원실무 심의 결과 재심이요. 재심의. 그 다음에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 부서의 지정 이런 것들. 심리학 생략되는 거, 그죠? 있고요. 조정위원회 구성이요. 위원장과 위원, 그죠? 또 위원회 운영, 이해관계인 등의 청취 들을 수 있죠.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 그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 어디 시험장 가시기 전에 노트에다가 반드시 좀 저장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 민원 1회 방문처럼 이제 개념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행정. 일단 장은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죠? 그 행정 기관의 내부에서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그죠?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그죠?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개념은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네, 이것만이라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민원 실무심의 설치요. 그죠? 왜 설치하죠? 그 행정기관의 장이, 자, 복합 민원 심의하기 위해서, 복합 민원이에요. 복합 민원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민원 실무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실무심의의 명칭은 그 특성,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위원장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요, 관계기관 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되고요. 외부위원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죠. 실무심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 운영, 자,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은요, 그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현지 확인 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 요청이요. 자, 위원장은요,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장이 민원 실무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요. 만약에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이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 자,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뭐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서면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자, 심의 생략이요. 말씀드렸죠? 창업, 공장 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실무심의의 심의를 생략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민원조정위원회죠. 민원조정위원회. 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요. 설치 운영하는데 그 심의사항을 봐야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중요하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자, 첫째, 장기 미해결 민원이죠. 그 다음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관한 해소 방지 대처. 둘째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셋째요, 민원 처리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민원 실무 심의 결과의 재심의 등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 부서의 지정을 말하고요. 다섯 번째,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에요. 그 다음 복합 민원 심의요. 복합 민원의 심의. 그 다음 그렇게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진 사항이죠. 네, 심의 사항이 그렇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 사항 7가지. 그리고요,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겠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항 첫째, 해당 민원을요,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죠. 그럼 셋째, 이미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요, 위원장은 그 행정기관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 중에 지명하고요. 위원은 처리 주무부서의 장, 그다음에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그다음에 외부 법률 및 민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위원은.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 민원을 심의 조정하는 경우 그 관계기관 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요. 이해관계인의 의 청취 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에 대해 의견 들을 수 있죠. 위원장은. 그 다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해야 되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 통지해야 됩니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민원실무심의회와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원실무심의회와
이번에 나온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단문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이거는 꼭 여러분 가지고 들어가세요, 시험장에. 이 문제.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릴렉스 하시면서 릴렉스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네, 다 써집니다. 다 분명히 됩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분명히 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